그 잠깐의 도움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면접에 늦어도 괜찮았던 이유는 서지우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은 구겨진 곳 없이 깔끔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상태였습니다. 27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긴장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죠. 오늘은 서지훈에게 인생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며 27이 된 그녀에게 드디어 대기업 면접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훈아, 오늘 꼭 붙어야 해. 우리 지훈이 능력이면 충분해. 어머니가 격려하며 현관문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2년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어가며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집안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의 경제적 짐은 어머니의 어깨에 전부 얹혀 있는 상황이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오늘은 꼭 좋은 결과 가지고 올게요. 서지훈은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아직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11시. 회사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45분 정도 걸렸고 지금은 9시 30분이었습니다. 여유롭게 도착해서 마음을 가다듬을 생각이었죠. 버스를 타고 약 30분을 달린 후 면접 장소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서지훈은 버스에서 내려 서둘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면접장에 가 있는데 발걸음은 자꾸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던 그때 서지훈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70살은 훌쩍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리어카에는 폐지와 고철이 가득 쌓여 있었고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끌고 있었지만 얼굴은 땀에 젖고 숨은 턱에 닿아 있었습니다. 몇 발자국 올라가다가 미끄러지자 리어카가 뒤로 밀려나갈 뻔했고 할아버지는 간신히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서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지나치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면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여유 있게 도착하려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서지훈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니 10시 15분. 아직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서지훈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학생, 고맙네만 바쁜 길인 것 같은데 그냥 가게. 이 늙은이가 어떻게든 올라갈 테니. 할아버지의 말과 달리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손은 리어카 손잡이를 꽉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면접은 중요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서지훈은 핸드백을 단단히 어깨에 메고 리어카의 다른 쪽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같이 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힘 좀 있거든요, 할아버지. 서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마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밀자 리어카는 조금씩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지훈의 정장에는 땀이 배기 시작했고 머리도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학생은 어디 가는 길이었소? 할아버지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에요. 대기업 면접이라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30분. 아직 시간은 있었지만 여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리어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런 중요한 날에 이 늙은이 때문에 시간 뺏고 있네. 괜찮으면 이제 그만 가보게. 나 혼자 올라갈 수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끝까지 가요. 할아버지는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서지훈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언덕 위 작은 재활용 센터를 가리켰습니다. 그곳까지는 약 5분 정도 더 걸릴 거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힘을 합쳐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서지훈의 정장 구두는 점점 발을 아프게 했고 땀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더 깊은 주름진 얼굴을 보니 자신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세요? 서지훈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새벽부터 돌아다니며 이렇게 폐지 모아. 손자놈 학비 벌어야 해서. 그 짧은 대답에 서지훈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는데 이 할아버지는 손자의 미래를 위해 매일 이런 고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자분이 몇 살이에요? 16. 중학교 3학년이야. 공부 잘하는 녀석인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서지우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손자를 홀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요? 아들놈이 몇 년 전에 사고로 떠났어. 며느리는 그 충격에 아프다가 결국 손자만 남았지. 할아버지의 말에 서지우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리어카의 무게보다 할아버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시계를 다시 본 서지훈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10시 40분. 면접 시간까지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덕길을 거의 다 올랐을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서지훈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잠시 쉬었다 가시겠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잠시 숨이 차서.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가면 돼. 서지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면접 시간까지는 이제 불과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활용 센터까지 도착하고 나서 면접장까지 달려가더라도 정확히 11시에 도착하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할아버지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서지훈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만섭이라고 해. 학생은? 저는 서지훈이에요. 만섭 할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가요. 서지훈은 할아버지를 격려하며 리어카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드디어 언덕길 정상에 도착했고 이제 재활용 센터까지는 평평한 길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재활용 센터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불과 10분. 서지훈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재활용 센터 직원이 리어카를 받아주었고 할아버지는 지친 몸을 벽에 기대었습니다. 지훈 학생, 정말 고맙네.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어. 이제 어서 면접 보러 가게. 할아버지의 말에 서지훈은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지 않으면 면접에 늦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생이 걸린 면접이었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해온 기회였습니다. 가족들의 기대, 특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서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늘상 있는 일이야. 어서 가보게. 면접 늦으면 안 되잖아. 서지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깊게 생각했습니다. 면접은 중요했지만 이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물 좀 사올게요. 서지우는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가 물과 간단한 간식을 샀습니다. 시계는 이미 10시 55분. 면접의 정시 도착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여기요, 할아버지. 물 좀 드세요. 할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색이 조금씩 얼굴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하지만 면접은 서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화해서 사정 설명할게요. 할아버지 먼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괜찮아요. 면접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서지훈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계적인 목소리로 면접이 시작되었으니 다음 기회를 기다리라는 안내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돕기로 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같이 가요. 서지우는 할아버지를 근처 버스 정류장까지 부축해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서지우는 괜찮다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버스에 태워보낸 후 서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장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으며 시계는 이미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면접 시간이 15분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가봐야겠다. 서지우는 중얼거리며 면접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리는 무거웠고 구두에 물집이 생긴 것 같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직접 가서 사정을 설명해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고 서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1시 면접 예정이었던 서지훈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늦었는데요. 여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면접은 이미 시작되었고 회사 규정상 지각한 지원자는 면접 기회가 없습니다. 서류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서지훈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현실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언덕길에서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느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변명처럼 들리는지 깨달았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회사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음 채용 시즌에 다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우는 허탈한 마음으로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처음으로 대기업 면접 기회를 얻었는데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긴 서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면접에 늦었어요. 언덕길에서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질책 대신 안타까움과 이해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 믿어. 할아버지를 도와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서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면접을 놓친 것은 아쉬웠지만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해서 되물었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똑같이 할아버지를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서지훈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서지훈은 문득 앞서 걸어가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뒷모습. 분명 오전에 만났던 김만섭 할아버지였습니다. 서지훈은 놀란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할아버지 옆에는 교복을 입은 소년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손자일 것입니다. 소년은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걷고 있었습니다. 만섭 할아버지, 서지훈이 불러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와 소년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지훈 학생, 어쩐 일로 여기에? 서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이 근처에 살아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아까보다 얼굴색이 좋아 보이네요. 할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에 와서 쉬었더니 괜찮아졌어. 이 녀석이 우리 손자 우진이야. 우진아, 인사드려라. 이 누나가 오늘 할아버지 많이 도와주셨어. 옆에 서 있던 소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16살이라고 했지만 또래보다 어려 보였고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할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지우는 소년의 인사에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그나저나 학교 끝나고 할아버지 마중 나온 거야? 우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오늘 많이 지치셨다고 연락이 와서요. 학원 가기 전에 할아버지 모시러 왔어요. 서지우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고된 일을 하고 손자는 그런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진이는 어떤 학원에 다니니? 서지훈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수학학원이요.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요. 장래 희망이 수학교사예요. 우진이의 대답에 서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래, 우리 우진이가 공부를 참 잘해. 선생님이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학생은 면접은 어땠소? 잘 봤나? 할아버지의 질문에 서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 할아버지가 미안해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면접에 늦어서 기회를 놓쳤어요. 회사 규정상 지각한 지원자는 면접을 볼 수 없다고 해서요. 서지훈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다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하구먼, 정말 미안해. 서지훈은 재빨리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미안한 표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자의 팔을 잡은 손에 더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취업하려는 젊은이 발목 잡은 꼴이 되었구먼. 어쩌면 좋을까? 서지훈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면접보다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 다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보다 우진이 학원은 어디예요? 제가 같이 데려다 드릴게요. 우진이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성동학원이요. 여기서 2블록만 가면 돼요. 서지훈은 놀랐습니다.
성동학원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학원이었고 학비도 비싼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지를 모아 손자의 학원비를 마련한다는 게 새삼 실감났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가보자.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우진이는 학교 생활과 좋아하는 수학 이야기를 했고 서지우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성동학원 앞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결심한 듯 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학생, 잠시 안으로 들어가 주게. 학원 원장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서지훈은 의아했지만 따라 들어갔습니다. 학원 로비는 깔끔했고 여러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오셨어요? 우진이 데려오셨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계신가? 네, 안에 계세요. 잠시만요. 직원이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곧 돌아왔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서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같이 들어가게. 서지훈은 더욱 당혹스러워졌지만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보자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할아버지, 우진이 잘 데려오셨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서지훈을 가리켰습니다. 이 학생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이 학생이 저를 크게 도와줬어요. 리어카 끌다가 쓰러질 뻔했는데 이 학생이 도와줘서 무사히 재활용센터까지 갈 수 있었어요. 서지훈은 당황스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중요한 면접이 있었는데 저 때문에 늦었다네요. 취업 면접인데 기회를 놓쳤다고요. 원장 선생님은 관심 있게 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어떤 회사 면접이었나요? 서지훈은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대형 그룹이었어요. 마케팅 부서 신입 공채였는데 그 말에 원장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 밝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면접 담당자가 장현우 부장님이었나요? 서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면접관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원장 선생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저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이 우연한 일치에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지훈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서지훈과 원장 선생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우연이. 지훈 학생, 이게 다 인연인가 보이. 지연 선생님이 바로 대형그룹 사장님 사모님이시라네. 서지훈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원장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면접 보려 했던 회사의 사장 부인을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원장 선생님, 이지연은 서지훈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자세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김할아버지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요. 서지훈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언덕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난 일, 리어카를 함께 밀어 올린 일, 그리고 할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어 면접 시간을 놓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도왔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지연은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중요한 면접을 두고 낯선 노인을 돕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서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든 그런 상황이라면 도왔을 거예요. 이지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행동은 진정한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계속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우진이도 누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서지우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서지훈 씨, 저희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도 될까요? 혹시 다시 면접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서지훈의 마음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규정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융통성도 필요하죠. 특히 이런 사연이 있다면요.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서지우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우진이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진이는 서지훈에게 살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누나, 우리 원장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할아버지가 학비를 못 내실 때도 늘 기다려주셨어요. 서지훈은 우진이의 말에 더욱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지연 원장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원을 나오면서 할아버지는 서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오늘 큰 신세 졌는데 이렇게 좋은 일로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구먼. 정말 고맙네, 지훈 학생. 서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이런 인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서지훈은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침에 희망을 안고 면접을 준비하던 자신, 언덕길에서 만난 할아버지, 면접을 놓친 절망감, 가리고 뜻밖의 재회와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까지 하루 사이에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다 운명일지도 몰라. 서지우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지훈 씨인가요? 대형그룹 인사팀 장현우입니다. 서지훈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이지연 원장 선생님이 정말로 남편에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면접에 참석하지 못한 건 알고 있습니다. 부인에게 사정을 들었고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 같군요. 장현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서지우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규정을 어긴 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규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할 때도 있지요. 서지훈 씨에게 재면접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가능하신가요? 서지훈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3시에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지우는 어머니에게 뛰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기뻐하며 딸을 격려했습니다. 빠, 내가 한 선택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오후 3시 서지우는 전날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대형그룹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절차를 밟고 면접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장현우 부장을 포함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지우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지훈 씨,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지훈은 준비한 대로 차분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더 당당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생활, 전공 지식, 마케팅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고 서지우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장현우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지훈 씨,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왜 면접보다 낯선 할아버지를 돕는 것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서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덕에서 힘겹게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물론 면접이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그 할아버지에게는 제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학비를 벌기 위해 매일 그 고된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면접은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면접관들은 서지훈의 진솔한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장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우리 회사가 원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서지훈 씨의 행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진정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고 마무리 질문들도 서지훈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갈 때 장현우가 서지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서지훈 씨, 결과는 내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면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서지훈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이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형그룹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지훈 씨, 축하합니다. 최종 합격입니다. 그 순간 서지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간의 취업 준비, 수많은 좌절과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직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지훈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지훈아. 내가 자랑스럽다. 취업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서지훈은 김만섭 할아버지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성동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지연 원장 선생님이 로비에 있었습니다. 서지훈 씨, 합격 소식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이지연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서지훈을 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모두 원장님 덕분이에요.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지훈 씨의 진심과 능력 때문이에요. 남편이 말하더군요. 마케팅 부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요. 서지훈은 그 말에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 기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뵐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요. 이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학원에 안 오셨어요. 하지만 우진이가 곧 올 거예요. 잠시 기다리시겠어요? 서지훈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진이가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지훈을 보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취업됐다면서요?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정말 축하해요. 서지훈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셨어요? 우진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 남편분이 직접 전화하셨대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서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장현우 부장이 직접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한 것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우진이는 할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서지우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지훈을 보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 학생, 취업 축하하네. 정말 잘 됐어. 서지훈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손으로 서지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내 덕이지.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온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지훈은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할아버지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서지훈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우진이 학원비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네. 자네도 이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데. 서지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우진이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2주 후 서지훈은 대형그룹에 첫 출근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바로 장현우 부장이었습니다. 서지훈 씨 환영합니다. 우리 마케팅팀은 항상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서지훈 씨가 보여준 그 가치가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서지훈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당당하게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 환영합니다. 마이너스 장현우. 서지훈은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늘, 똑같은 거리였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잠깐의 도움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서지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앞으로의 삶에서도 항상 진심을 다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나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쩌면 중요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내린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죠.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 기적,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